중국의 경제 전문 매체가 시진핑 집권 초기에 약속했던 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리면서 이 시진핑 신시대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질타하고 나서서 여기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중국의 어떤 매체가 그런 주장을 했는지, 또 중국 공산당이 일을 하지 말아야지 중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와이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그러니까 RFA 중국어판은 현지 시간 6일 중국의 차이신지가 개혁의 새로운 돌파구가 시급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일부 중국 관료들이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시장이 자원 배분의 주요 원동력이었던 과거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 및 사회적 도전에 직면한 중국 국민은 10년 전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 회의와 같은 새로운 돌파구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RFA는 그러면서 이 사설이 제기한 다양한 목소리에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경제 매체인 차이신이 6일 게재한 사설을 보면 10년 전 11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 회의는 개혁과 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한다는 중대한 결정을 채택했는데, 이는 그 범위와 힘의 측면에서 전례가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오늘날 대중의 인식과 그 당시 가졌던 기대 사이에는 상당한 온도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이런 차이신 사설에 대한 반응입니다. 댓글에는 적어도 누군가는 감히 목소리를 냈다, 인민의 목소리를 잘 대변했다,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덴버대학의 국제관계학 교수이자 미중협력센터 소장인 자오수이생은 이 RFA하고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중국의 정치 및 경제개혁이 상당히 후퇴한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같이 철저하게 언론을 통제하는 나라에서 차이신과 같은 유명한 경제매체가 중국 공산당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차이신이 이 서방 진영에서도 중국 경제와 관련된 통계라든지 자료를 신뢰성 있게 받아들이는 매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시립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인 샤밍은 차이신 미디어의 편집장이 왕치산 전 중국 부주석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후슬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설에서 제기된 우려는 시 주석의 개인 독재에 직면한 중국 공산당 내부의 파벌과 현재 공산당 내부의 분열을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샤밍은 이어서 적어도 시 주석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동의하지 않는 당내 인사들이 많다는 메시지를 차이신의 이 사설이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샤밍은 더불어 10여 년 전 당시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합의했던 내용은 중국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한 균형 잡힌 결정이었다, 그러면서 중국은 시장 경제 체제를 강화하면서도 공산당의 집단적 지도력 모델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시진핑이 총서기로 등극하면서 국무원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군대를 강화했으며 임기 연장 등의 방법을 통해서 개인 권력의 집중화를 구체화했다라고 샤밍은 지적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지난 40여 년간 개혁 개방을 통해서 축적해온 일부 제도와 정책, 중요한 실무 경험들이 결국 시진핑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뒤집혔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차이신의 사설은 일부 관리들이 지나친 미시적 개입으로 개혁과 개방의 틀을 완전히 허물었다, 그러면서 다시 이를 타파해야 중국의 미래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이신의 사설은 또한 10년 전 3차 전원회의에서는 중국 국무원이 국유기업의 혼합소유권을 개혁했고 공정경쟁, 재산권 보호, 민간경제의 발전과 성장 촉진에 관한 일련의 개혁적 아젠다를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행정 간소화 및 온라인 정부 서비스 최적화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개인 독재 강화 이후에 특히 지난 3년간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면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인 및 기업 경영에 간섭을 했고 획일적이었으며 시장을 이끄는 주체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이신의 사설은 리커창 전 총리 이름은 언급하지 않은 채 장강과 황하는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중국의 개혁 개방은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샤민 교수는 차이신의 사설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 리커창 총리의 돌연사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견해를 내놨습니다. 리커창의 사망이 지난 1989년의 호야오방 사망 때보다 중국 국민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리커창만큼 중국 인민들에게 비전과 용기를 준 인물이 없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샤민 교수는 그러면서 리커창의 죽음은 많은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중국의 현실을 다시 깨우치게 만들었고 리커창이 중국 인민들에게 제시해 주었던 많은 비전들을 지금이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중국이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지난 40여 년간 중국 인민들이 만들어왔던 중국의 경제 성장에 닦아놓은 사회적 자원, 서민 계몽의 토대, 그리고 세계화와 고도의 지식을 비양한 신세대 중국인들이 깨어있다면 앞으로의 중국이 개척해 나갈 가능성을 믿는 중국인들이 있다면 중국은 어떤 종류의 혁명적 변화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차이신의 사설은 믿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비교적 비관적인 중국 금융식 평론가인 진 웨이핑은 차이신의 사설은 중국 전체의 상황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도 안보적 관점을 볼 때 중국 경제 쇠퇴는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정치든 경제든 개혁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경제보다 공산당이 안위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렇게 공산당이 안정적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사회를 더 엄격하게 통제해야 되는데 이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경제 후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차이신의 사설은 말미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체제의 장점을 더 잘 발휘하고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을 심화시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 당시 시진핑의 생각이 지금에도 옳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도 그 당시의 생각으로 돌아가서 개혁 개방의 깃발을 확실히 들여야 된다라고 차이신의 사설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신은 매달 차이신 PMI라는 지표를 공식 발표할 정도로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 매체입니다. 그런 차이신이 중국 공산당이 10여 년 전 개혁 개방에 했을 당시에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은 사실 목을 내놓고 중국 공산당에게 충원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도 외부 기구가 아니라 사설로서 그렇게 말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차이신의 사설에 이렇게 대놓고 지금 중국 경제 정책이 잘못 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개혁 개방을 재차 강조했다는 것은 차이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중국 내 여론이 상당하다는 것도 함께 엿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차이신의 사설은 시진핑을 향한 상소이자 중국 경제 실무자들의 고고한 외침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제발 지금 중국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읽고 지금이라도 개혁 개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의 개혁 개방은 중국 공산당이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인민의 요구로부터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시작된 경제적 자유화를 통해서 성취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세계 경제 제2위 대국의 위협은 중국의 국영기업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중국 경제에서 민간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흔히 60, 70, 80, 90의 조합을 말합니다. 민간 부분이 국내 총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70%의 혁신을 성취하며 80%의 도시고용을 창출하고 90%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민간 부분은 투자의 70%, 수출의 90%를 담당합니다. 결국 지금 중국의 경제대국은 민간 부분이 성취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말은 중국 공산당이 가능한 대로 일을 하지 않아야지, 다시 말씀드려서 공산당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 민간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면 중국 경제는 얼마든지 엄청난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차원에 본다면 차이신의 사설에서 강조한 것은 지난 20여 년 전처럼 중국 경제를 위해서 공산당이 전면에 나선 우를 범하지 말고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전문가인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교의 송재현 교수는 인민의 사유재산과 경제적 자유를 철저히 박탈하는 생산수단의 공유와 민간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경제적 집산화, 또 사적 공간과 사생활을 불허하는 집단화, 개별성을 말살하는 집체화, 인민을 분열시켜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문화의 정치화, 상명하복의 군대식 질서를 확립하는 군사화 및 병영화, 개인의 독창적 사유와 기업가적 상상력을 억압하는 이념의 획일화 등등에 대한 욕심을 버릴 때 중국 경제는 비약적 성장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뭔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할수록 중국 경제는 망가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경제 정책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중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더욱더 뭔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하는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중국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넌센스를 시진핑 주석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진짜 중국의 위기입니다. 화이트함스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